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 안 해도? 안전대책본부 방역 조치에 따라 방역 패스 의무화를 적으로 적용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지역을 구분해서 적용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엇갈린 판단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말 동안에 좀 더 충분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보시죠. 자, 지금 영상 구성에도 봤습니다만 이 방역 패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계도 기간 끝나잖아요. 그럼 더 그렇죠.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행정법원이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네, 원래 네. 당초에는 이 그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그러니까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서울시 네. 이걸 상대로 해서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 보면 지휘를 한 보건복지와 질병관리청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근데 실제 시행하는 서울시만 소송의 대상인데 판단해 보니까 방역 패스가 너무 과도하게 돼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 마트나 이런 데서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딱 서울시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서울시를 벗어나면 지금 보건복지와 질병관리청의 지시가 먹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일 같은 경우에 일산이나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마트에 가면 방역패스 해야 되는데 네. 서울에 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혼선이 생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서로 간에 격차도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법원의 결정은 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 예. 왜냐하면 지금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방역 패스가 안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즉 음식물을 사는 마트 같은 경우는 무슨 근거로 해서 방역 패스를 했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저는 정부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문가들 중에는 애초부터 방역 패스 범위를 좀 무리하게 적용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들 의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마트하고 백화점까지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무리다. 이런 게 전문가들 의견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정부가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를 아직까지 구축을 못한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이 학부모들이 방역 패스 관련해서 아직까지 코로나19 이 백신 접종 아직 우리 자녀에게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답답한 것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2020년 1월이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도 지난해 2월부터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안전성이라든지 뭔가 문제 위험이라든지 관련한 데이터가 아직까지 없다는 건 예. 지금 정부가 조금은 게을렀던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법정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 게 왜냐하면 자칫하면 정부와 국민 간의 싸움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법정에서도 다 똑같은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면 예. 국민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하고 명확한 데이터를 국민들께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것도 문제지만 이제 그 업종에 따라서도 이렇게 되면은 어느 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방역 그렇죠. 패스가. 업종별로 또 형평성 문제, 또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일단 식당, 카페 우리가 거의 매일 가는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활 필수 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식당, 카페만 하면 이제 혼자 가더라도 혼밥 그리고 혼자 커피 마시는 거 가능하지요. 네. 그런데 이제 대형 점포 같은 경우는 편의점, 슈퍼마켓 같은 대체제가 있다 하더라도 1인 이용자 방역 패스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사실상 식당, 카페만 방역 패스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불만 그리고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 역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내일부터 3주간 사적 모임 인원 6명 그리고 식당, 카페 영업시간 9
9시까지 거리 두기가 적용이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일에 좀 정말 반발이 심각한 것 같아요. 삭발식까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299명이 지금 25일 날 삭발식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예. 지금 이제 뭐 정부 기대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한계 상황을 이미 넘어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도 말씀해 업태별로 좀 달라진 게 9시까지 하게 될 경우에 주점이나 노래방이라든지 또 일반 식당 같은 경우도 주로 저녁 수입이 보면 주로 술 손님한테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식당 다녀보면 9시 이후에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사실 택시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다릴 데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아는 지인이 이제 도저히 그래서 편의점 가서 추운데 기다렸는데 편의점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지금 거리에서 이 택시도 안 오고 그러니까 종종 기다리다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이제 이 식당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설 연휴 때까지 정말 이제는 또 한 번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정말 잘 나간다는 맛집들도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정말 한계 상황이다. 네. 시간이라도 조금 더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예. 9시까지 같으면 요즘은 거의 저녁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오는 17일에 방역 패스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그 방역 어디다 좀 중점을 두고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올까요? 일단 뭐 법원 결정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방역 상황 검토해서 17일 날 이제 발표를 할 이런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일단은 지금의 상황이 지난해 12월 상황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방역 당국에서는 이 저위험 시설부터 방역 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 이제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원 결정, 뭐 법원 소송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줄 이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마트와 백화점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여성들한테 민감한 공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맘카페에서도 이게 지역별 차등 적용돼서는 안 된다. 지자체에 계속해서 문의하고 항의할 거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정부가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17일에 발표될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지 않으면 정부 역시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색 작업을 위해서 이제 타워 크레인 일부를 오늘 해체하려던 작업이 이제 안전 문제로 다음 주 금요일로 미뤄졌고요. 아직 수색 작업에 별다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생각보다는 좀 점점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추가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타워 크레인이 일부가 이제 이 고정 장치가 다 빠진 상황이에요. 네. 타워 크레인 아시겠지만 이거를 해체하려면 밑에서부터 하나씩 이제 빼서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타워 크레인의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1,200톤짜리 지금 크레인을 대형 크레인을 했는데 문제는 그 작업하시는 분이 작업 중지권을 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하다가는 이게 무너지면 타워 크레인이 무너지면 다른 지금 건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고정 장치를 이제 어떤 면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이 1,200톤짜리 한 대 더 투입을 해서 이제 양쪽에 작업을 하는 이게 지금 다음 주 금요일부터 예.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저게 철거되지 않으면 지금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동을 할 경우에 전체 지금 또 어디서 추가로 지금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 구조 작업은 굉장히 늦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실종자 가족들은 하루가 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SNS를 통해서 수색 작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애타는 심정을 전하기도 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난 6월에 광주 학동에 붕괴 참사가 있었잖아요. 이때 정몽구 회장이 대국민 이 공식 공개 사과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전사 차원의 재발 방지책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200여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런 또 참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예.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뭐 회사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 관련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 역시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렇게 가족들이 애타는 심경을 SNS에 공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업계에서 내다보고 있는 건 사과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수색이 일단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에 수습이 되고 나서 정 회장이 직접 제대로 된 사과를 할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사과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 배상 등의 문제에 있어서 회사 쪽에서 뭔가 불리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려해서 지금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네.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가족들 애가 타고 있습니다. 사과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났냐? 이걸 봤을 때 지금 부실공사 논란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콘크리트를 양생기간 부족인데 2주 걸리는 작업을 6일 만에 했다? 이러면 뭐 거진 인재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전 이게 참 이 대형 건설업체 지금 하도급 도급 이제 순위가 지금 9위에 달하는 현대산업개발인데요. 이 기본적인 원칙도 안 지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에 햇볕이 있을 경우는 양생이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양생이라는 게 이제 탄탄히 굳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열풍기라든지 이걸로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해서 양생을 시키는데 네. 문제는 이게 6일, 5일 정도 되면 이게 굳지도 않고 더군다나 지금 광주 지역이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이 얼어버리면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게 녹아버리면 이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층 올리는데 보통 한 2주 정도 이상 걸려야지만이 확실하게 이제 양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5, 6일 걸쳐서 몇 층을 지금 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무게를 견디지도 못하고 예. 밑에는 확실히 이 굳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저런 사태가 날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6, 70년대나 있을 법한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졌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쯤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는 이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정말 후진국형 인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 불감증이 나온 예견된 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뉴스원에서 보도한 바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1동의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쯤에 옆동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현장에서 근무한 A 씨가 관련 미디어하고 지금 통화를 나눈 내용을 보면 네. 한 달 전쯤 신축 중인 203동에서 39점 콘크리트 타설 중에 슬래브가 주저앉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물론 관련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네. 콘크리트 타설 중 슬래브가 주저앉아서 공사를 중단하고 재시공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지금 현대산업개발 이와 관련해서 사실 확인해 줄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로서는 당장 확인이 어렵다는 건데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예. 혈유를 열람할 수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더 이상 이런 부실공사 보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